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이란 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에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해서 이 3자 간에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 배후에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물론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언론도 없고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최근에 보면은 지난 2월 18일 날 서해에서 미국의 전투기하고 중국의 전투기가 중국 방공식별 구역 그 부근에서 대치한 일이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 편을 안 들고 중국 편을 들었어요. 사실상 중국 편을 들었어요. 이거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미국이 굉장히 열을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미국의 주한미군 공군의 훈련이 굉장히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공군기지, 오산공군기지 이 두 곳에서 항공유, 주한미 공군기지죠. 항공유가 다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 두 번째 요 사건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한미군 군산기지에서 전투기 연료 4만 리터가 유출됐고 열흘 뒤에 오산기지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지난 2월 19일 그러니까 최근에 서해에서 미군하고 중국군 전투기들이 대치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항공유 유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 이면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는 건데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 이거는요. 최근에 중국이 이란 작전 지역 그 중동 작전 지역 부근에서 미군의 무기 자산들을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도하고 있어요. 자기네 인공위성이 뭐 군사위성은 아니고 민간 위성 그런 민간 위성이 미군 자산들을 지금 촘촘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지 이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요르단에 있는 공군기지에 미군 전투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디에고 가르시아 인도양에 있는 섬에 거기도 미군 공군기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C-13 수송기하고 C-11 이 하얀색 C-11 통신 정찰기인데 이런 미군 자산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를 계속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언론에 보도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 항공모함이 중동 작전구역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그것도 보도하고 있고 왜 중국이 최근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자, 최근에 이란이 중국의 대함미사일 CM30이라고 하는 대함미사일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여드리자면은 자 여기 보시면요. China closed giving Iran a ship killer US carriers closing. 중국이 이란에 쉽킬러 대함미사일을 줄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China's CM30 flies 460km 그리고 마하 3 이게 사거리가 460km고요. 속도가 마하 3이에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대한미사일이죠. 아마 중국이 갖고 있는 대한미사일 중에 최고 사양의 대한미사일인 것 같아. 사거리가 460km에 순항미사일이 마하 3이에요. 거의 탄도미사일급이에요. 속도가. 그리고 이베이즈 인터셉션 공중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굉장히 고사양의 뛰어난 대한미사일인데 이거를 중국이 이란에 팔 것 같다는 뉴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란이 이 C-30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한미사일을 만약에 구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란이 이거를 실전 배치해서 미국에 있는 군함을 향해서 이걸 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군함을 향해서 이 육지에서 쏘는 거거든요. 이 미사일을 원래는 이게 항공기 투하용 폭격기에서 이 미사일을 쏘는 기반인데 중국에서는 근데 중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용도는 지상에서 지대함 미사일로 수정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란이 지상에서 발사한단 말입니다. 육지에서. 그럼 육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바다에 떨어져 있는 미국의 군함을 이거를 향해서 쏜다고 봤을 때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군함을
이란이 어떻게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습니까? 이란이 지상에 갖고 있는 레이더 시설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군함을 탐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구의 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상 기반 레이더로는 멀리 있는 지상에 있는 혹은 어, 바다에 떠 있는 목표를 향해 이거를 탐지하려고 할 때는 2, 30km밖에 탐지를 못합니다. 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레이더는 직선으로 레이더 전파는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구가 둥근데 이거를 이렇게 굴절되면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더 전파가. 그러니까 지구의 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상 기반용 레이더로는 이란이 아무리 고성능의 레이더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게 지상 기반용 레이더면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미국의 군함을 이 미사일로 이게 설령 사거리가 460km가 된다 할지라도 이걸로 요격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가 공중에서 레이더로 탐지했을 때만 이 미사일을 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이 그런 항공기가 있습니까? 조기 경보 통제기 같은 우리나라도 조기 경보 통제기가 4대밖에 없어요. 2737 키스아이 그 4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비싼 고가치 자산이죠. 이란은 그거 없죠, 당연히. 인공위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란이 만약에 이 무기를 중국으로부터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이 무기를 누가 레이더로 탐지해서 이거를 유도해 줄 겁니까? 중국이 자기네 인공위성으로 이거를 유도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진짜 중국이 이거를 이란에 판다면은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자꾸 인공위성으로 미국의 군사 자산이 중동 지역에서 어디 어떻게 배치돼 있고 이 항공모함이 지금 어느 지역을 운행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계속 긁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란에 이 대한 미사일 팔까? 계속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지난 2월 18일 날 서해에서 중국 방공식별 구역까지 날아가는 그런 고강도 공군 훈련을 했던 거예요. 중국의 이란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오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을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중국은 이유가 있죠.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그동안 석유를 싼 값에 사왔는데 그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트럼프 미국 손안에 세계 석유 패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해서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란에 이 미사일을 대한 미사일을 팔까? 그리고 이 대한 미사일을 팔면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이거를 다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군산공군기지, 오산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항공유가 4만 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분석한 글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뉴스는 중국 언론사 관찰자망이라는 언론에서 보도한 뉴스인데, 물론 저는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전문가인 이철 박사라는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번역해서 올려놓은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 군사 전문가는 최근에 주한 미 공군의 훈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엔진을 가동한 상태에서 고온 급속 급유하는 훈련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온 급속 급유를 하면은 5, 6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투기에 급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전투기 엔진을 켜놓은 상태에서 바로 급유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유조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전투기에 급유를 하는데 이거는 전투기 엔진을 켜놓은 상태에서 아예 그 공군 기지에 있는 연료 탱크에서 직접 항공기에다가 급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급유를 하고 전투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 훈련을 미군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고온 급속 급유라는 이 고강도 훈련을 최근에 굉장히 강도 높게 하는 와중에 4만 리터의 항공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란에서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한반도 이 동북아에서 중국이 계속 깝작대니까 중국이 계속 미국을 자극하니까
한반도에서 경계태세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감히 동맹국인 미국을 배신하고 사실상 중국 편을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열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의 LRASM이라고 하는 대함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자, LRASM이라고 하는 대함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거 스텔스 미사일이에요. 지금 요건데 이거 제즘 기반의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고 사거리가 무려 900km가 넘습니다. 이거는 CSIS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몇 년 전에 워게임을 했는데 대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바다에서 붙었을 때 그때 이 LRASM이라고 하는 스텔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그때 나왔었어요. 바로 요 미사일이에요. 요 미사일인데 이게요. 저는 이게 B-1B 폭격기에만 실전 배치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24년도에 벌써 F-18 전투기에도 실전 배치가 됐더라고. 그런데 지금 중동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현재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동에 가장 많이 배치된 전투기가 F-18이거든요. 링컨 항공모함 그리고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거기 주력 항공기가 F-18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LRASM 대함 순항 미사일이 반드시 배치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이란이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란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면전을 각오하고 이란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뭐냐면은 페르시아만에 대한 해양 봉쇄거든요. 해양 봉쇄를 하면은 유가가 급등하고 유가가 급등하면 트럼프의 11월 대선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럼 그걸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미군은. 그러면은 해양 봉쇄를 이란 해군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이란 해군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무력화시켜야 돼. 그러면 반드시 이 LRASM 무기가 쓰여야 돼요. 그런데 이 LRASM 무기가 이 미사일이 CSIS에서 워게임을 할 때는 이게 미국이 중국을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3,5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 LRASM 미사일이 1,200개도 안 돼. 제가 보니까 1,198개인가 그래요. 예,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2028년까지 1,900개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1,900개 정도로도 아마 제 예상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도 중국 해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충분한 수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에서 만약에 이 LRASM이라고 하는 무기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모됐을 경우에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노릴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미국의 서태평양 정구를 담당하고 있는 제7함대 소속의 티어도 루즈벨트라고 하는 항공모함인데 그 티어도 루즈벨트 소속의 그 미 해공군 전투기들이 B2 스텔스 폭격기하고 바로 요 미사일, 요게 제이담 합동 직격탄 기반으로 만든 대함 활공탄이에요. 이건 유도 미사일이 아니라 활공탄이에요. 활공탄. 이거를 투하하는 훈련을 했어요. B2 스텔스 폭격기하고 제가 그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월 25일 날 나온 뉴스예요. 며칠 안 됐습니다. Navy Fighters, Air Force B-2 Bomber rears anti-ship missions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바다 근해에서 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대함 미사일을 투하하는 훈련을 했다는 건데,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자 여기 퀵싱크라고 하는 무기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퀵싱크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함 활공탄 그거예요. 죄담 기반으로 만든. 자, 요게 퀵싱크라고 하는 활공 유도탄인데요. 이건 미사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LRA-SM 그건 미사일이고 순항 미사일이고 자체 추진력을 달고 날개까지 달려 있어서 먼 거리를 비행해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 유도 미사일이고 이거는 활공 유도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요게 멍텅구리탄이고요. 유도 기능이 없는 멍텅구리탄인데 뒤에다가 꼬리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 꼬리 날개에 GPS 유도 기능이 있거든요. 그 유도 기능을 달아서 활공하는 유도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멀지 않아요. 100km가 안 돼요. 몇십 킬로밖에 안 돼요. 사거리가. 그리고 이게 자체 날개랑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서 꽂을 수가 없죠. 원래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인데
자체 추진력과 날개가 없으니까 움직이는 목표를 이게 날아가서 맞추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개발된 건데 JDAM 합동 직격탄이 원래 그렇게 그런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움직이는 바다에서 움직이는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 요 앞에다가 장치를 하나 달았어요. 요거는 적외선 탐지기인데 요거를 앞에 달아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무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정확성이 높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왜 지금 급하게 준비하고 있냐? 그리고 급하게 최근에 왜 서태평양에서 이 훈련을 했냐? 서태평양은 아니지. 캘리포니아가 이게 동태평양. 예. 어쨌든 그 태평양 정부에서 이거 동북아를 담당하는 정부입니다. 거기에서 훈련한 거예요. B2 스텔스 폭격기로. 이거를 왜 지금 급하게 이 훈련을 하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LRASM 그 무기가 재고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이 무기를 꺼내서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란에서 지금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중국이 계속 깝짝깝짝대고 하니까 지금 양쪽 전구를 담당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 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열을 받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밤 10시에 성명서를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고 중국에 대한 대비 태세를 높이는 준비 태세를 높이는 훈련을 이렇게 우리는 긴장 속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히 너네가 우리 편을 안 들고 중국 편을 들어? 우리가 왜 너희 한국에 사과를 해야 돼? 이런 성명서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본인의 의견을 올린 게 아니라 미국 국방부의 최고위층, 바로 피트 헥세스 국방부 장관이요.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헥세스가 지시를 내린 거죠. 야, 한국 정부에 불만이 있다고 성명서 올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은 미국 측에서는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냥 한국 국방부는 이 사건을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이재명이 지시를 해가지고 미국에 불만을 표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커진 것으로 미국 측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사진, 그 뉴스고요. 여기 보시면요. 자, 미국 측은 이번 사안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대응되는 과정에서 확대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확산되는 시발점에 중국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이 사태를 키웠고 미국의 불만을 표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사태를 키웠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물론 이거는 한국의 전 국가안보실에 있었던 고위 관리자가 얘기했던 거지만 사실상 미국 쪽에서도 중국이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열을 받았죠. 지금 우리는 이란하고 전쟁하느라 그리고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막느라 우리는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감히 너네 우리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감히 우리 편을 안 들고 중국 편을 들어? 지금 미국이 굉장히 열을 받았습니다. 그 이재명이 이러면 안 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미국의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기본 관세가 10%였는데 그거 무효화 시켰다고 알았어. 그러면 10%안 하고 15% 기본 관세 때릴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며칠 전에 미국 상무부에서 뭐라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기본 관세를 그냥 단순히 기본 관세로 15% 때리는 게 아니라 특정 국가에만 15% 관세를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특정 국가에는 15%를 넘어서 20%, 25% 관세를 때리는 그러한 정책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거에 한국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재명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자, 지금 미국은 이란에서 전쟁이 곧 터질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이란 국민들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골머리를 썩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상황에서 자꾸 중국이 깝작거리고 있고, 중국이 계속 미국을 긁고 있고, 잘못하면은 미국이 이란에서 너무나 많은 무기를 소진하게 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감히 동맹국인 미국 편을 안 들고 중국 편을 들어? 이재명 그러다 큰일 납니다, 진짜. 이재명.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만 특별히 관세를 더 높게 때릴 경우에 그 이재명 정말 뭐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뭐 분석도 못하고 이거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대결이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핵심 지역이 한반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여기서 이재명 정권이 우리 동맹국인 미국 편을 안 들고 중국 편을 들어? 그러다 정말 뒤지게 관세 쳐맞는 수 있습니다. 이거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길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